이 영상 누르신 분 궁금한 거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주인님, 그래서 집 사라고요,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산다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싸게,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 나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집값이 좀 내렸다는데 사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일지 오늘 방송을 통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시스 기사예요.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50대 1, 전국 시도 중 1위.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기사예요. 대어 쏟아진다. 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 서울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약시장을 주목하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2023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서울 청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 경제 좋습니다. 추첨제 풀린 강남 10억 로또냐? 얼마 전까지 수방사 공공 분양으로 많이 들썩들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개발 한창인 이문희경 이 지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양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회인가? 서울 분양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 분양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워링크에 서울 분양 관련 광고입니다 하면서 이문 레미안 라그란데가 나오면서 웰컴 라운지를 오픈을 했대요. 아, 지금 이문 레미안 라그란데가 분양을 앞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검색을 했죠. 레미안을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윗부분에 레미안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센트리폴, 라그란데, 수원건설 6지구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라그란데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딱 봐도 좀 웅장하고 많은 세대수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의 분양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전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북쪽에 있겠죠?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도 위쪽에 있습니다. 거의 성북구와 중랑구를 마주하는 그 정도의 위치, 지금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요. 분양사무소에서 나오게 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봤을 때 레미안 라그란데는 외대암역과 신의문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크기를 한번 보세요. 단지의 크기를 보게 되면 외대역 앞에서 신의문역까지 그 거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지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학교가 많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옆에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경희의료원, 병원, 종합병원도 있고 삼력서울병원도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좀 버스를 타게 되면 7호선까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지 환경에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 아래쪽에 지역 조감 VR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지 뷰가 쫙 나오게 됩니다. 레미안 라그란데 앞쪽으로는 이문희경 재개발 촉진지구라고 있죠. 여기가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가 지금 1구역이고요.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3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신의문역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게 되면 회기역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강 같은 게 보이죠? 여기가 중랑천입니다. 7호선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요. 회기역을 지나서 청량리역까지 가게 된다면 교통을 상당히 교통 요충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환승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주자면 여기서 14층 뷰가 있고 27층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층 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14층 높이에서는 이 정도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27층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7층이 되면 조금 더 높죠. 이 정도의 조망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것은 알겠는데 분양가는 얼마치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1호선 신의문역과 외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파트 2개가 크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3구역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요. 여기가 3,3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은 1,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2025년 7월 입주 예정이에요. 오늘 알아볼 단지는 레미안 라그란데 2024년 10월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입주 예정이죠.
그만큼 이제 분양 청약이 시작되고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 때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96세대인데 여기서 920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분양이 이 정도로 많은 경우는 서울 분양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앞에서 보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이제 일반 분양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입지를 봤을 때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보이는 곳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레미안 라그란데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되거든요. 정말 좋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희경 SK뷰 아파트가 2019년식이에요. 900세대.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5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억 5천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희경사의 디센시아라는 아파트인데 2025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1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 7천,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 8천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희경 SK뷰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새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희경 SK뷰보다 더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4대 1,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미안 라그란데 분양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전후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84 같은 경우는 10억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돼도 지금 경쟁률을 봤을 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레미안 라그란데와 이문 아이파크 자이 두 아파트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여기 충분히 당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 당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레미안 라그란데에 지원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청약 지원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가점 자체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라그란데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우선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달달이 월마다 얼마씩 내야 된다기보다는 예치금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이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자들은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발해요. 일단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미달이 나지 않는다면 서울 거주자 위주로 먼저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별 필요 예치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경기도. 그런데 서울 쪽에 청약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거주자 우선 선발이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넣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300만 원이 그 청약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6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예치금에 맞는 평형을 지원, 청약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낮은데 지원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추첨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추첨제는 가점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점이 안 되는 사람,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은 추첨제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추첨제는 크게 봤을 때 전용 84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이제 추첨이 60%, 그리고 가점이 4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추첨이 100%입니다. 가점이 아니라 오로지 추첨으로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셔야 되겠죠. 추첨은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추첨 물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경우는 필요 예치금이 있어야 그 물량에 내가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까지는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99제곱미터에 내가 청약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6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14제곱미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치금을 정확히 알고 내가 납입이 되어 있어야지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주택자인데, 내가 2주택자인데 청약 가능한지, 또는 2주택자인데 청약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가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점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한.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주택 기간의 경우에 1년에 2점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최고점은 32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 이건 큽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6명 이상일 때 최고점이 35점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한이 1년에 1점씩이에요.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이 17점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치면 84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빵점이 되겠죠. 여기가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4점 만점에 32점이 까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고 점수가 52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점수도 채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만큼 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 점수들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점수 계산은 딱 기준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그날 기준이에요. 그럼 예치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치금 기준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날 전에 맞춰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맞춰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언제 뜨는 거예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공고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주택자는 그러면 가점제가 안 된다면 청약에서 지금 추첨제가 있으니까 추첨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첨제 당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제 당첨은 첫 번째, 추첨의 75%. 예를 들어서 추첨제가 100개가 있어요.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75%, 즉 75가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75%는 무주택을 위한 물량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25%가 남습니다. 그 25%는 여기서 이제 낙첨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75% 안에 들지 못한 사람 플러스 1주택 소유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세대를 합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 구성원을 합쳐가지고 나머지 25%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외가 있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또 물량이 남는다. 물량이 미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외가 되는데 그 외에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내가 당첨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첨에서도 무주택자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유주택자분들은 2번, 3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양을 받기도 전인데 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내가 분양을 받는데 거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매 제한이 있으면 일단 내가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완화가 됐어요. 내가 당첨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는 건데 이걸 하나를 아셔야 돼요. 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1년 미만의 매도를 할 경우에는 70%, 하지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했을 때 60%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60%라는 게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실거주 의무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던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그 다음 플랜을 짜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아시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입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양을 받을 때 필요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우선 계약금 10%예요.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이 30%입니다. 자, 계약금 10%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거 현금으로 있든 아니면 내가 돈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양 계약 시점에 분양가 10%, 이 자금은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도금 60%가 있어요. 중도금 60%는 전액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DSR을 보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잔금 30%. 이때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으며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실거주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거치겠죠. 이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주변 시세에 맞게끔 대출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실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고 나는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 시세를 뺀 나머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장표만 보셨을 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계산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분양가가 8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이제 레미안 라그란드를 분양을 받았는데 전용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8억 정도가 돼. 그럼 8억일 때 어떻게 자금 예산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약금 10%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도금 60%는 대출 가능합니다. 4억 8천이에요. 60%라고 한다면 자, 이때 중도금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자는 따로 떼두셔야 돼요. 그리고 잔금 30%는 2억 4천이 됩니다. 일단 중도금을 납부하는 기간,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잔금 전까지 마련해야 되는 돈은 8천만 원입니다.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8천만 원을 넣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금 마련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내가 실거주 가능한 정도의 단지인지, 내가 실거주를 할 수가 없는지 이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아요. 자, 실거주할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에서 계약금을 뺀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단대출을 받게 되는데 집단대출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하게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집단대출 받을 때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분양가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거주를 할 때는 이제 내가 이 7억 2천을 대출금 플러스 내가 가진 돈으로 메꾸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세를 낼 수가 있겠죠. 내가 실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줄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전세를 볼 때는 주변 전세 시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주변 전세 시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지가 외대역 앞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분양 계획이라고 떴죠. 여기가 좀 더 빨리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분양 계획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을 해.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 그럼 여기가 연식이 비슷했던 조금 전에 봤던 희경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전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고 거래 방식에서 전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에서 동일 매물 묻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가격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전세의 최저가겠죠. 전세 최저가가 4억 7천. 그리고 조금 전세가 높게 나온 물건은 5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대단지에 입주할 때는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전세가를 최저가로 잡고 4억 7천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전세를 줄 경우, 예를 들어 지금 봤을 때 주변 전세가 4억 7천이었어요. 4억 7천이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한 단지를 봤지만 여러 단지를 보는 게 좋아요. 한 단지에 전세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한 단지가 전세가 낮은 가격이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전세 가격을 보고 그것보다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전세가가 4억 7천이라면 7억 2천 이제 남았죠. 계약금을 뺀 8억에서 계약금을 10%를 뺀 7억 2천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4억 7천 전세를 주는 금액이죠. 이걸 빼게 된다면 2억 5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을 내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 계획을 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단지에 넣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 내 자금이 얼마 있는지 계약금은 최소한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입주하는 시점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할 건지를 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그란드 청약 기다리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로써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여기는 실제로 가보셔야 돼요. 실제로 가보시고 내가 여기서 거주한다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곳인지, 왜냐면 여기가 그래도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면 가격 또한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입지인지를 꼭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주세요. 지도로 보는 것과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만약에 퇴근하고 나서 간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겠죠. 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수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을 하세요. 이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평이라든지 일정, 자격 요건, 입지 대비 가격, 분양 가격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고 지금 가격을 예상을 했지만 전용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8억,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억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예상외로 이것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지 대비 가격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 자금을 꼭 계산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약금 10%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 내가 기회를 날리는 게 되잖아요. 계약금 10%가 있는지, 그리고 중도금 60%는 대출되기 때문에 그 이외 중도금 60%라고 해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잔금 30% 낼 때 잔금일이 다가올 때 내가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전세를 준다면 전세금을 제외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서울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